가정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월요일 내 돈 내 키. 자, 돈키호테 3부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소중한 내 돈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쑥쑥 키우고 싶은 우리 집 가정경제 이야기,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원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 지키러 출동하시는 두 분 중에 오늘은 한 분만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오늘 원더우먼 어디 갔나요? 네, 김소미 전문가는 워크숍이 있어서 아하. 오늘은 슈퍼맨 혼자 동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왠지 쓸쓸해 보이시는데 기분 탓입니까? 쓸쓸한 거 맞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든든한 권혁준 전문가님 믿고 신명나게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보험 보소. 하이. 보험 보소. 하이. 보험 보소. 얼쑤. 오. 자, 이번 주도 지난주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는 알릴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알릴 의무. 즉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 사항에 대해 병력, 직업, 위험 침해 등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네. 오늘 3부에는 직업 변경과 통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부에는 부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보와 관련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우리 김소미 전문가와 함께 더 풍성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보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일단 3부에서는 소비자가 꼭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직업 변경, 통지 의무, 그리고 부담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보험은 언제 가입할까요? 미래에 내가 아프거나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보험이잖아요. 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큰 돈이 들어갈 걸 미리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 위험, 나의 손해 발생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 보험금을 받는 소비자가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가입 승인 여부는 보험금을 주는 보험회사의 결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보험 상품은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그 상품을 소비자가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정한 규칙과 의무는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죠. 네, 맞아요. 소비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험회사는 세분화해놨죠. 다칠 위험이 높은 직업은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손해율과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조정하거나 때론 담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위험률과 손해율이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진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보험회사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네,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심지어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의 차이가 나기도 하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과 외부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률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실제 고객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친구 두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운전자 보험을 하나 가입하려고 하셨어요. 운전자 보험을? 예, 네. 저한테. 나이가 같고 생일도 좀 비슷해가지고 보험료가 당연히 똑같겠거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시켜 드리면서 두 분 모두 상해 관련 담보가 없으셨어요. 그 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좀 넣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두 분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근데 이 두 분 보험료 차이뿐만 아니라 보장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구나. 맞습니다. 한 분은 일반 회사 사무직이셨고요. 한 분은 유리 제조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입니다. 맞아요. 보통 사무직은 보험회사에서 1급 그리고 유리 제조 공작원이라고 하는데 요건 3급으로 직업 급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보험료도 유리 제조하시는 분이 좀 더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한 특약 5대 골절 진단비만 보더라도 사무직 분은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셨는데 유리 제조하시는 분은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아줬어요. 이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유리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골절 부상을 입으실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왜 200만 원까지 가입이 일반 사무직은 되고 유리 제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50만 원까지만 가입을 시켜주고 이게 뭡니까? 필요할 때는 비 내리지 않는 날에는 우산 갖다 주면서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갖다 치워버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너무 야박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도. 너무 속상하다. 네, 근데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손해율이랑 위험률을 계산해 봤을 때 직업급수가 3급인 경우 상해 한도를 낮추는 건 아무래도 이게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 많이 받잖아요. 비싸게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입 금액은 똑같이 해줘야죠. 근데 그마저도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직업에 대한 고지가 중요하다. 그쵸. 직업에 대한 고지를 잘못했다가 나중에는 이 50만 원조차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분명 오늘은 알릴 의무가 아니라 통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직업을 우리 쭈디처럼 한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업이 여러 번 바뀌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셨다가 위험 직군으로 변경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이 얘기 잠깐 권혁준 전문가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직업 급수가 1급에서 3급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비싸지고 무엇보다도 처음 가입한 시기부터 3급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돼서 결국은 가입한 시기부터 변경을 알린 시기까지의 그 차액, 그러니까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 원래 3급인데 1급짜리로 가입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차액들도 전부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네, 아주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제 고객님 중에서도 사무직 1급이셨다가 농부 3급으로 변경되셔서 농부가 3급이에요? 네, 농부가 3급이에요. 예, 납입하던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한 약 13,000원 정도 올랐고요. 네. 가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3급으로 변경된 금액이 일괄 계산돼서 약 4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신 분이 계세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장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회사가 확보해 놓는 돈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소비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이 책임 준비금으로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금액도 높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중간에 3급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처음부터 이 차액을 계속 내게 하는지 지금 내가 바뀐 건데 내가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 귀농해야겠다. 네. 그래서 귀농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네. 지금부터 내가 위험급수가 높아진 건데 왜 그동안 냈던 차액들도 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약관에 명시돼 있어요. 참. 그러니까 자꾸 알리기 싫어지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사연이 하나 왔는데 519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사무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이분은 급수가 오히려 더 낮아졌겠네요. 그렇죠. 안전해진 거죠. 이런 상황도 정말 많아요. 네, 사연자분께서 오늘 방송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질문도 너무 잘 주셨고요. 사연자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알렸다면 알리는 거로만 끝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만 알리고 보험회사에는 안 알리셨나 이것도 궁금하고 네. 보험회사에 알려주셨다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경해 놓을게요 하고 뚝 끊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나요?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간혹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쓴소리 한 번만 할게요. 직업 변경이 위험군으로 바뀌었을 때 가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산해서 한 번에 보험료를 내는 건 추징금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만 원 이거.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 보험료 추징은 아주 칼같이 합니다. 그렇겠죠. 네, 돈 받는 건 아주 칼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반대로 위험직군에서 우리 사연자분처럼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보험료 환급은 보험 소비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이래서 네.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어. 괜히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땐 꼭 우리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챙기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오하나 구인님은 지금 더 안전한 급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 더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변경해 놓겠습니다. 뚝 이렇게 됐는지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가 환급되십니다 하고 환급금을 돌려줬는지 그렇죠. 돈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예전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회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엔 정말 없을 거예요. 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혹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은 꼭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잘 물어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 변경과 통지 의무에 대해서 끝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또 있습니다. 아, 끝으로면 이제 가시는 겁니까? 끝 3부의 끝으로. 네. 네. 어떤 겁니까? 왜 또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더 불안하게 하세요? 네, 이 불안한 부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또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업의 다양성으로 인한 보험료의 차이 그리고 보장 금액의 한도는 상해 특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부분만 가입한 보험에는 직업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꼭 그렇지만 또 않아요. 어찌 됐던 우리는 보험을 뭐야? 가입할 때요. 네. 이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거지 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을 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 특약만 가입된 보험이라고 직업이 변경되면 바로 죄송합니다. 질병 특약만 가입된 보험이라도 직업이 변경되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시는 편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말을 버벅거렸는데 네,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직업이 변경됐을 때 직업 급수, 즉 위험도에 따라 가입 시기부터 보험료를 재산출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이고 제도니까 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피해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 추징이 필요한 일이든 아니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일이든 어쨌든 지간에 내 직업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 보험료의 변경이 있든 없든 지간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게 소비자의 의무다. 자, 보험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이런 꿀팁들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부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담보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짚어주실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우리 이 내용을 좀 이어가 보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 서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부담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담보를 제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담보를 제한한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부담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좋아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담보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깨 부담보. 그러면 어깨 부분은 내가 다쳐도 보장을 안 해준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한한다. 이 말이 반가울 리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부담보는 이게 정말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눈여겨보고 관심 있어야 할 때는 사실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그치. 네, 보통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건강할 땐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병원에 가서 한 번쯤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 놀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건강할 때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을 걸. 이렇게 한 번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보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나 몸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안 좋은 것 같지? 건강검진을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겠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보험 제대로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이란 곳 가본 적 없어. 이렇게 호언장담하시고 진짜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보험에 크게 관심 없으시고요. 뭔가 여기저기에 쑤시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시거든요. 네, 이게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고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 그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즉 치료력이 생긴 이후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치료했던 이력을 고지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건강했을 때와는 다른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입한 보험이 좋은 게 저렴하기도 하고 또 건강할 때 가입한 거기 때문에 마음 편히 보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뭐 어디 부담보 걸리고 뭐 이런 생각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 말만 믿고 한번 마음 편하게 들어봐 주세요. 치료력 이후의 보험 가입, 즉 누구나 걱정하는 이 부담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부담보는 보험 가입 전 치료받은 날짜가 가까울수록 보험 보장을 제한하는 기간이 길게 잡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부담보 기간은 단 1, 2년으로 끝낼 수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병원에 다녀온 지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 4년이 넘었네요. 라고 한다면 부담보가 걸리더라도 1, 2년 정도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다녀온 지 3년이나 4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담보가 발생하는 질병 기간이 짧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부담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되 부담보 발생하는 질병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내가 병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내면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부담보 질병이 있어요.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을 제거하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그죠. 네, 이 용종 제거는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종을 제거한 후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통 대장, 직장, 결장 등의 부담보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용종을 제거한 시기가 언제인지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한다면 그 기간만큼 차감돼서 부담보 기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건강할 때 미리 보험을 준비해 놓으면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예, 아프지 않을 때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보험 가입이 너무나 쉽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내가 뭐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아져요. 더해나위 없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해 주시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담보로부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부담보는 질병에 관해서만 해당됩니다. 질병에 관해서만 부담보가 해당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저는 3년 전에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입원도 야구를 그렇게 하고 다녀요. 맨날 자. 주말마다 야구를 그렇게. 자,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도수치료 등등 재활치료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아프셨던 분이.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네, 그 후에 다른 보험을 또 가입을 했어요. 실제로. 네, 이게 상담 사례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제가 보험에 가입할 때 왼쪽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 전체 부담보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동을 하다가 왼쪽 발목에 제가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부담보는 질병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저의 발목 부상은 질병 치료가 아니죠. 그렇죠. 운동하다가 다친 거면 상해잖아요. 질병이 아니라. 네, 상해 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보가 발생한 부위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상해 치료였는데 왼쪽 발목에 대해서 부담보는 왜 잡아요? 부담보를 잡는다는 건 왼쪽 발목 질병으로 해당됐을 때 부담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왼쪽 다리 전체를 부담보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상해로 인해서 어쨌든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는데 내가 수술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는 그거는 잡혔고. 부담보를 잡힌다. 어. 근데 부담보라는 건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상해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 부담보는 잡았지만 질병으로 인한 게 아니라 상해로 인한 거면 어쨌든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뒤로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네. 그런데 아.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질병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상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킬레스건이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더 이 근육이 좋아지는 수술이긴 한데 네. 이게 상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걷다가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이건 질병이 또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담보를 잡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킬레스건 수술 후에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친 거니까. 네, 사실 이 이야기 들으면 다들 놀라세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보험 소비자분들이 가입한 보험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제가 왼쪽 다리에 부담보가 잡혀서 보험을 가입을 했고 오늘 또 운동을 하다가 왼쪽 다리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고객센터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능합니다 해야겠죠. 아닙니다. 고객님, 부담보 잡힌 부위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하다 다친 거라고 했는데도 2년 후에 부담보 풀립니다. 그때 보상이 가능해요.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해 사고는 부담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고객센터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약관상 상해 사고는 부담보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고객센터 직원이 놀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보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정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객센터에서 안 됩니다. 부담보가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을 수도 있었단 얘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아까 직업 변경했을 때도 추징금이랑 환급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추징금은 아주 칼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환급금,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돈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보험회사가 나빴다 이런 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키호테를 듣고 보험 소비자분들도 알아야 된다. 우리도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부담보가 질병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부담보를 잡는 거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김선희 님이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사무직에서 주부로 바뀌면 보험금 돌려주나요? 이게 상해 급수를 보면 보통 회사 사무직분은 1급 그리고 전업주부도 1급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급수고. 네, 같은 급수기 때문에 그냥 직업이 변경됐다라는 것만 알리시고 그리고 다른 뭐 보험료라든지 환급금, 추징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급수인데도 굳이 알려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계속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직업이 변경됐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급수의 변화는 없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그 권리를 행할 수 있어요. 안 줄 거야 라고. 왜냐? 우리 보험 계약할 때 청약서에 분명 직업,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웃긴 게 판례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제가 지체 없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예전은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 약관에 적혀있는 지체 없이라는 기준이 언제냐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 소비자 손을 들어줬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직업 변경되면 알리시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또 생깁니다. 아나운서는 1급입니까? 네. PD는? 1급. 작가는요? 1급.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3급까지 있는데요. 이게 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달라서 그거는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건 포털에 녹색 창에 포털에 이제 검색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회사의 그 홈페이지의 공시실. 근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찾아내기가. 네, 그래서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010B.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들은 몇 급입니까?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3급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 사이버 수사팀이 있으니까 경찰분들은요? 경찰분들도 급수가 1급, 2급, 3급 다 나뉘어져요. 사무직 경찰이시면 1급,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뭐 경찰관들은 2급,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음. 되게 중요해요. 교통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3급이시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군무원, 공무원 말고 군무원 분들도 음, 음. 1급이 있고 그리고 특수직종이신 음. 분들은 또 2급, 3급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그 음. 직종, 직무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네. 내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하냐보다는 그 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렇죠. 더 중요한 거군요. 자, 내 직업이 몇 급일까요? 라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대장 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있는 친구 엄마가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대장암 수술 이력이 있다고 나온다고 했대요. 알아보니까 대장 용종 제거술을 받으신 게 대장암으로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실 암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인 유사암에서 용종을 제거하신 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선종, 착한 용종에서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착한 선종에서 제거하신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수술비에서만 받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암으로 가기 직전 유사암 단계에서 이거를 떼어내서 보험회사로부터 유사암 진단비를 받으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아마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보험금을 받았다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보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보험이 없으셨다고요? 대장암 수술 이력이 있다고 나온다. 근데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장암 수술 이력이 있다고 나온다.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고지를 하셨거나 아니면 큰 진단비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험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많이 받았다 갔다라고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아마 그 친구 엄마분께 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아마 청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수술 이력, 그러니까 네. 유사암 진단비를 받으시지 그럴 않았을까라는 확률이 이야기 높습니다. 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할증될 수 있고 환급금 혹은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보험회사에 알리자. 둘째, 부담보는 질병에만 해당된다. 상해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